네, 미국이 국내외로 지금과 같이 어수선했던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의 국제정책도 그렇고 또 미국 안에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왜 이런지 그 원인에 대해서 조금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진단 시간 김동석 시민참여센터 상임이사님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네. 말씀드린 것 같이 지금 미국이 아주 불안합니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좀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어디로 보시나요? 그렇죠. 말씀을 잘 꺼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각 사건이나 팩트만 가지고 얘기를 나누면은 이게 왜 생겨나고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이런 걸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여하튼간에 우리는 이제 첫 번째는 미국의 시민이니까 미국 사회 내의 일들과 흐름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출신 국가가 지금 뭐 북한이 핵 위협이 있다. 이게 너무나 그 한편으로는 중요하지만 같은 수준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일상의 어려움들이 왜 이렇게 생겨났고 이러한 어려움이 왔어도 우리가 이거를 미리 어떻게 대비해 놨었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우리가 잘 견딜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왜 갑자기 이렇게 되느냐 미국 사회가 우리의 일상이 이거를 좀 옳게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미국이라는 이 사회가 광대하고 다양하고서 굉장히 크지만은 이 정치 지도력에 굉장히 민감하다. 이거를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계속 이 정치권하고 부딪히고 관심을 가질 때마다 아주 절절히 느끼는 건데 절감하는 건데요. 여러분 오바마 리더십에서 트럼프 리더십으로 바뀌어 나가니까 이렇게 변한 겁니다. 이게 지금 한 거의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지 만 9개월, 9개월, 즉 8개월, 9개월 지나가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의 나라니까 우리 모국어가 아니니까 원래 여기니까 그래. 그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미국의 다수로 사는 백인들도 비교적 상식선에서 양식 있는 백인들도 이렇게 미국이 이상하게 갑자기 변할 수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과 한탄이 입만문 열리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3일 워싱턴 그 의원들 몇 분 만나고 이 다카 때문에 가서 했는데 비교적 마이너리티 입장을 대변하고 편을 들어주던 분들은 우리보다 더 한숨을 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떠한 대화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미국이 두 나라가 됐는가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거 이거를 들으면서 큰 흐름과 틀에서 이거를 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째는 미국의 권력이 제대로 바뀌어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문명사의 흐름과 비례해서 사람이 사는 집단을 건강하게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가는 리더십도 같이 발전돼 가야 되는데 중간에 이 리더십이 잘못된 리더십, 이 시대에 맞지 않는 특히 미국이라는 다인종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에 맞지 않는 이제 리더십이 나와서 이 서로 레인보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색깔을 자기 나름대로의 색깔이 있는데 한 군데 모으니까 아름답게 비춰지는 이게 미국인데 이거를 그러한 미국의 속성을 거부하고서 두 나라로 다 이렇게 그 분열을 시키는 리더십이 나오는 거죠. 트럼프 권력이 그렇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에 이 대통령을 잘못 뽑게 되니까 저는 뭐 어디 가서나 단호하게 트럼프 리더십은 우리가 잘못 뽑은 거다. 그러니까 이 참정권 행사를 옳게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럴 때마다 우리가 스스로 돌아보는 거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한 표라도 공적인 입장에서 일단 원칙적으로다가 자기 표를 행사하고 그러한 수준에서 우리가 서로 대화를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보면 압니다. 한국 사회를 우리가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네네. 정말 옛날에 비해서 우리가 멀리 있지만 한국을 보면은 이 시위 문화가 한국 전체를 이끌어가는 것 같아요. 조금만 억울했다 그러고 불이익 당했다 그러면은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주먹을 불끈 쥐고 이게 그냥 습관처럼 옛날 같으면은 학교에 있는 학생들 사회에서나 나와가지고 이렇게 시위하고 데모하던 게 이제는 사회 전반에 걸쳐가지고 그렇게 되고 그러한 시위가 나라를 바꿔내버리고 이제 이렇게 가는 거를 볼 때마다 이 목소리 높은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고 그래도 사회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그 집단 이기주의적인 그 폐단이 뭔가를 좀 지식인답게 인식하고서 좀 양보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개인의 의견을 좀 접을 줄도 알고 이런 훈련도 있고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사는 한인 집단은 한인 사회는 이러한 그 양식 있는 풍토가 좀 만들어져야만 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하면서 정말 지난 그 오바마에서 트럼프가 바뀌어지면서 이렇게 어려워졌던 거를 좀 절감하면서 이런 생각이 있어요. 우리 동네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 정말 많은 걸 생각 안 하고 개인적인 생각만 하는 분들은 이런 얘기들을 너무 쉽게 해요. 트럼프가 훨씬 잘하는 거 아니냐. 어떤 관점에 따라 맞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일단은 이 정치 리더십에 대해서는 하나의 집단, 공동체 시각에서 좀 보면서 우리가 평가하고 스스로 결정을 내리고 그래야 되겠다. 이런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그 지금 뭐 이런 그 원인에 관련돼서 트럼프 이제 리더십을 이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뭐 이 같은 맥락에서 지금 우리하고 지금 가장 뭐 이렇게 닿아 있는 이슈라고 하면은 이민 문제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민 이슈가 그 오바마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로 들어서면서 이게 완전히 180도로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돼서 조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설명을 조금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변화된 것 같아요. 테러 이전하고 테러 이후가 달라진 거 이민 문제는 그리고 오바마 정부와 트럼프 정부 달라진 거야. 같은 수준의 같은 강도로 달라진 것 같이 이렇게 우리 눈에 와닿습니다. 사실 우리끼리 이렇게 페이스 투 페이스로 얘기하고 한인사회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얘기할 때는 아무도 신분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사람들을 잘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그 특히 시민참여센터 이런 그 이민자의 권리 이익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활동을 하는 데는 너무나 우리 한인 동포사에 그게 많구나 이런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너무 불안하고 오갈 데 없고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어디 못 가고서 이렇게 연락이 오고 하소연하는 사람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개인적으로 나가서는 좀 도움이 될 만한 곳이 아니면은 이런 얘기를 절대 안 하잖아요. 네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에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는 우리 한인 커뮤니티예요. 트럼프 정부 들어오면서 반이민이라는 분위기에 접어들고 이렇게 법이 반이민 악법이 생겨나면서 우리 한인 사회에 정말 불안해하면서 오갈 데 없어가지고 걱정하고 가정이 이렇게 망가지게 된 직전이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인지 이러한 때에 대해서 자기한테는 본인한테는 피부에 와닿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남의 일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문제다. 이게 점점 마이너리티 집단으로 오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는데 가장 중심에 있는 게 이민자 문제죠. 그래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남미계 이민자들을 겨냥한 것 같지만은 어느새 팩트로 들어오니까 후발 이민자 아시안 중에 한인 사회도 이렇게 아주 그 확 얼어붙고 위축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난번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 나눴지만은 그 드리머들을 좀 구제하겠다라는 네네. 그래서 추방 대상이 된 완벽한 미국 시민인 서류만 미비됐지 이런 드리머들을 추방시키는 거를 구제하려고 했던 오바마 대통령의 다카 대통령 명령을 그냥 순식간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 명령을 했죠. 이게 사실 다카 폐지는 여러분 이게 비인간적인 그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비인간적인 행위 중에 아주 비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건데 전략적으로 내놨다라는 게 드러나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이 소수당인데 이거를 어떻게 그 방어할 힘이 별로 없고 별로 리더십도 없고 그러다가 여러분 뉴스에 다 아셨겠지만은 상원 민주당 대표인 척 슈머하고서 낸시 펠로시하고서 이제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를 만났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서 야당의 지도부하고서 얘기할 때에 다카라는 게 얼마나 필요하고 해야만 되는 거를 다 대통령이 알고 있었어요. 두 분보다 대통령이 더 설명을 구구절절하게 했어요. 그분들은 드리머들은 미국 시민입니다. 보호해야 됩니다. 드리머들이 미국 발전을 위해서 얼마나 인재가 많은 줄 아니까 드리머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것 잘 압니다. 뭐나 하면은 정치적 딜이었었어요. 자, 의회는 민주당도 참가하고 동의를 해야 법안을 만드는데 이 트럼프 리더십 때문에 민주당도 별로 말을 섞이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위기를 돌파를 하려고 아마 다카 폐지해서 폐지를 하려고 그럴 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다 올렸잖아요. 의회는 일할 준비해라. 6개월 내에 구제 법안을 만들라. 그러면서 그렇지만 이 대통령 명령은 6개월 유예 기간을 주면서 폐지하겠다 했죠. 그래 민주당 지도부하고 얘기 나눈 게 그러면은 전반적인 이민 법안을 개혁하는 데서 그러면은 다카는 유지하려면 드림 액트라는 드리머들을 보호하는 건 내가 할 용의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요하니까 그러면은 멕시코 국경 쌓는 거, 그 다음에 그 서류 미비자들 추방시키는 거, 뭐 이런 그 다른 이민 법안 같은 것들은 자기 아젠다로 자기 지지 기반들하고 약속했던 거를 그러면 동의해 주겠냐 이렇게 딜을 하는 거가 뉴스에 나왔어요. 네네. 그런 거 보니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비인간적인 다카 폐지 명령은 자기가 트럼프 정부가 법안으로 만들 거를 뒤에 두고서 강수 다카라는 거를 폐지시키려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을 끌어들여서 대화로다가 이거를 성사시키고 딜을 하는 이런 그 아젠다로다가 나왔구나. 이런 게 이제 눈에 좀 보이기 시작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나오니까 여러분 이거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나오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 걸 전망하게 되는데요. 공화당에서 아주 반이민 입장을 갖는 의원들이 이제 선언을 했죠. 다카 폐지 그러니까 자기 지지 기반, 자기 지역 가니까 너무 인기가 올라가고 또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다카 폐지라는 거에 반가웠었는데 하니까 이제 반대 의견이 나와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지지 기반에서 좀 요동을 치니까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다. 그렇게 말을 또 뒤집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척 슈머하고 낸시 펠로시 두 의원이 나와가지고 굉장히 당황하고 지금 상황이 요 의회에서 이민 관련한 부분의 법적인 그 법을 제정하려고 그러는 의회 움직임에 새롭게 조성된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그 워싱턴 의회가 이 이민 개혁안을 가지고서 여와야 공화당과 민주당이 서로 대화는 이제 시작될 것 같은데요. 어떤 수준에서 어떻게 서로 이 의정 활동을 연결시켜서 해나갈지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상임 이사님께서는 다카를 뭐 비롯해서 이민 이런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실지 전망을 하시는지요? 그 이전에 트럼프 리더십이라는 거는 이런 큰 흐름 속에서 잠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생각만 하면은 습관처럼 이 얘기를 하는데요. 트럼프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힐러리 클린턴이 진 거예요. 그러니까 힐러리 클린턴이 갖고 있던 선거를 치르는 동력이라는 게 어마어마했는데 그렇게 많이 힐러리 클린턴에게 지지 세력이 모아진 거는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공화당 내에서도 제일 우리가 불안하고 저건 아닌데 하던 후보가 트럼프였었는데 이게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거는 좀 우리가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끼리 서로 이를 앙따물고서 좀 견뎌야 되는 시기라고 봅니다. 이게 오래 가지는 않습니다. 역사는 진보적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서로 살기 건강한 사회로 가기 때문에 노예제도도 폐지되고 흑인이 참정권 행사를 하고 후발 이민자 아시안들도 이제는 인종차별이 많이 해소되고 큰 틀에서 흐름이 이렇게
그 발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잠깐 나타난 이거는 정상으로 가기 위한 이제 잠깐의 현상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우리가 잘 견뎌야 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민 개혁안의 그 전망은 이 이민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목소리를 내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은 미국의 소수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이 인종차별에 대한 역작용으로 민권운동을 해오는 흐름에 올라탔었어요. 그래서 히스패닉이다, 블랙이다, 아시안들이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구체적인 기여도는 많은데 이거를 메인스트림을 유지해왔던 백인들하고서 잘 컨비네이션 하는 데에서는 스킬이 좀 서툴렀다 이런 평가가 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작게 표현해서는 지난주인가요? 우리 동네 뉴스 나왔었잖아요. 팰리세이드 파크에 한인들이 나가서 거리 청소를 하는 거예요. 네네. 팰리세이드 파크에 있는 원래 있던 올타이머들, 이 그 터줏대감들의 비집고 들어갈 때에 우리가 법대로 하자, 왜 차별하냐, 우리도 세금 내니까 이렇게 차이점 때문에 부딪힐 때 같이 해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동네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걸 한다. 법뿐만 아니라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 이런 것도 같이 열심히 하면서 뭔가를 주장하고 그렇게 이렇게 그야말로 소프트 랜딩, 부드럽게 가서 이렇게 우리가 정착하고 그러면은 이런 게 안 생기는데 그냥 무조건 나는 의무를 내가 안 한 거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정당하다. 나는 누구고 나는 이렇게 사는 사람이고 어디서 왔고 이렇게 인사도 하고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에 그거부터 그 권리부터 얘기를 하게 되면은 좀 부딪히는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서 이 반이민 정서에 있는 미국 시민들 세력과 이렇게 이제 완충을 해야 된다. 이런 그 과제도 있으면서 이런 거를 같이 하면서 이민자들의 권리와 이익 그리고 미국은 이민의 나라고 다인종의 국가고 이게 백인들만의 나라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하면서 분명한 거는 정당하게 장 외에서 목소리만 낼 게 아니라 이만한 갖고 있는 힘을 대변할 정치적인 세력을 탄탄하게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이민자들의 권리와 이익은 정치권에 들어가 있는 정치인들이 서로 거기서 법제화시키면서 이 법치국가 틀 안에서 이제 이게 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종래 한 트럼프 권력이 안정되면서 아마 미국이 요 어려운 시기를 돌파하면은 그런 측면으로 좀 안정되지 않겠나. 60년대 말 70년대 초 들어오면서 시빌라이 시대를 지나면서 미국이 반짝반짝 빛나지 않았습니까? 백인들이 오히려 소수계들을 끌어안고 소수계들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렇게 좋은 분위기 이런 데가 있었는데 그런 분위기가 다시 오겠다 이런 그 전망을 해보는데 당분간은 이런 어려운 시기는 우리가 잘 견뎌야 되겠고 그리고 이걸 잘 견디기 위해서는 상식 사원에서의 이 사회를 만드는데 이민자들이 눈에 보이게 기여하는 걸 가지고 이민을 반대하는 부분들하고도 서로 접촉 면적을 넓혀야 되겠다. 이게 이제 제가 지금 수준에 생각하는 그런 전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지금 좀 어수선한 저희가 이제 앞서 이제 얘기를 드린 대로 현재는 조금 이제 어수선한 상황인데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미국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양분화되고 이제 흔들리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소수계 중에 소수인 이제 우리는 이제 더욱더 위축이 되고 좀 어렵지 않은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럴 때 우리 한인 커뮤니티를 돌아보면 우리 이러한 상황에 우리 커뮤니티가 어디 좀 기댈 만한 곳 이런 곳은 정말로 좀 없는지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지요? 한인 커뮤니티하고서 다른 에트닉하고 많은 차이가 있는데 그 중간에서 서 있으려니까 어려움이 너무 많죠. 네네. 그리고 지금은 트럼프 정부가 들어오면서 힘있게 확 나온 세력들이 이런 그 마이너리티 유색인종들을 좀 이렇게 좀 야박한 사람들하고만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이렇게 될 때 우리를 추스리고서 좀 힘을 얻고 그러는 데가 이렇게 이제 그런 뭐 노래도 듣고 그런 거 아닙니까? 예. 그럴 때에 저희가 일단은 우리끼리 손을 같이 잡아줘야 됩니다. 어려움 많잖아요.
서류 미비자들 어려움 많죠. 네. 말 못하는, 그래서 매일매일이 좌불안석인 이런 분들 진짜 많고, 드리머 지금 얼마나, 나 여기 있는데 나 서류 미비자야, 추방 대상이었어, 이렇게 적나라하게 나와 있는 게 LA 뉴욕 한인사에 15,000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공동체의 속사정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 우리가 미국에 사는 한인이라는 것으로부터, 한국 사람이라는 것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만 뭐 나는 안정되고 잘했다고 우리 저 피부가 하얘지지 않잖아요. 네. 예, 실존적 아이덴티티입니다. 운명적인 내 소속감이죠. 이런 사람들끼리 우선 손을 서로 잡아주고 부여잡고 어깨 걸고, 이런 부분에서 우리라는 노래를 우리가 많이 부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이 노래 부르면서 서로 하니까 그 사람들끼리의 속사정 서로 알게 되고, 누구를 좀 도우려고 그러고, 네네네. 없고 약한 사람들 처지를 보면은 동정심도 생겨나고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이번 주 뉴스 진단, 네, 어려운 상황에 국내외 정세 또 이와 관련된 원인과 대비책에 관련돼서 얘기를 좀 나눠보는 시간으로 꾸렸습니다. 오늘 잘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미국 다인종 사회에서 소수계 중에 소수입니다. 트럼프 정부 하에서요, 한인 사회 역시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서로 위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손을 맞잡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처지를 내 일처럼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는데 좋은 노래 있습니다. 우리 서로 어깨 걸고 같이 가자, 우리라는 노래인데요. 여러분들, 이병현 씨가 지휘하는 카메라타 남성 합창단의 목소리로 듣습니다.